네, 이 선생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42회 FAT 2급 실무 이론 평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실무 수행 평가, 흔히 이제 전산 실무라고 하죠. 바로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회사명이 지갑세상이에요. 재미있는 회사명이네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은 뭐 7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전체 배점이 10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3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 평가 문제 AT는 이미 뭐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립니다만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에서 내용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증빙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발췌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서, 자, 이거 3번의 증빙을 확인해서 입력 자료를 수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새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을 수정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 주소 여기 있죠. 요것도 입력을 해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안산문구 30121 코드를 들어가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의 내용과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면서 찾으면 되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들어온 화면이죠. 이름은 제가 이 선생이라고 했고요. 자, 일단 메인 화면입니다. 바로 들어가 주시면 보통 이렇게 저는 이제 전체 메뉴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가실 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회계를 누르시거나 또는 여기 집 모양 있죠. 집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전체 메뉴가 활성화된 다음엔 전체 메뉴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아마 이 메뉴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네모 모양 또는 요 네모 모양 또는 회계라고 되어 있는 집 모양이 아니구나. 요거 아니면 요걸 눌러주시면 화면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이제 전체 메뉴죠. 자, 여기서 거래처 등록이니까 여기서 거래처 등록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F10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F10번. 잠깐만요. 이게 오늘따라 말을 잘 안 듣네. 자, F10번. 여기서 F10번을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F10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는데 거래처 등록 이렇게 치시면 바로 메뉴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메뉴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여기 요 화면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부분을 보면요. 30201이라 되어 있어요. 안산문구 바로 이렇게 뜨는데, 그죠? 확인되시죠? 근데 이걸 바로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 여기 이제 커서가 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130121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줍니다. 자, 보니까 이제 쭉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힌트를 하나 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 주소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 사항에 들어가서 이제 바꾸는 거 좀 이따 할 거고요. 뭐 다른 내용들이 혹시 더 있나 한번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선은 사업자 등록번호 크게 문제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좋은데 문구류 다음에 보시면 잡화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잡화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소 문제 없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일자도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사항을 누르신 다음에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키 바꾸신 다음에 안산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우스로 네이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이거 하나 바꿨고, 그 다음에 기본사항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잡화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늘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이제 레파토리 나오는 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같이 세트로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자, 쭉 다 맞춰보시면 실제로 이제 뭐 리뷰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맞춰보시면 틀린 그림 찾기죠. 실제로 가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상품 매출 원가를 보시면 기말 재고 지금 금액이 틀려요. 3,500만 원이라고 우리 지금 문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0이라 되어 있죠. 요거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을 잠깐 닫아주시고 재무상태표를 가셔서
상품은 이제 146번을 치면 되거든요.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146번을 치면 바로 들어가요. 없으면 그냥 146번이 새로 입력이 되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옮겨줍니다. 여기서 1,500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을 3,500으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빠져나오신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마우스로 콕 이렇게 찍어 보시면 아까는 1,500이라고 되어 있던 거에 지금 보시면 3,500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여기서 막 시키는 게 많으니까. F8도 2급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난생 처음 이 프로를 만져봤을 테니까 더더욱이나 좀 부대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이자 비용이 없어요. 없으면은 여기 빈칸에다가 그냥 이자 이렇게 치시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나오거든요. 이자 비용 이렇게 골라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425만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과 여기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면 맞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AT는 이렇게 주제를 주기 때문에 어느 메뉴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다소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장기 대여금 이렇게 두 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전산회계에서는 코드를 이렇게 안 줬었어요. 근데 AT처럼 요즘에는 전산회계도 코드를 주더라고요. 필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드와 금액만 아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두드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제 수정을 하는 문제인데 그냥 아예 다 새로 등록하는 문제였어요, 이번 회차는.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 들어와 있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이제 좌측에 기수정보관리에 맨 아래쪽에 있는데 역시 못 찾겠으면 F10번 누르셔서 거래처별 이렇게 초기 2월 골라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되게 뭐 계정 과목이 많은데요. 바로 못 찾을 경우에 이제 컨트롤 F를 써요. 그래서 외상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바로 외상 매출금 쪽으로 들어가고요. ESC 누르면 이제 나가집니다. 컨트롤 F 눌렀다가 ESC 없어져요. 마우스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코드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요. 밖을 찍은 모습하고 안을 찍은 모습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안에를 콕 찍어 주신 다음에 그냥 번호를 치시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번호를 치시면 되는데, 자, 108 엔터 치시고 4800, 그 다음에 110 엔터 치시고 2600, 그 다음에 111 엔터 치신 다음에 1700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또 빠져나와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장기 대까지만 치시면 장기 대여금으로 또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마우스로 콕 클릭하신 다음에 167 엔터 치시고 5200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료했고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이제 문제 2 거래자료 입력 32점 배점이요. 와, 70점 합격점에 32점 배점이 뭐 상당히 배점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증비에 의한 전표 입력 3점 배점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AT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설명 그 평가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 설명 그리고 그림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6월 30일 날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날짜가 없으면요, 요 날짜 수납인에 있는 날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날짜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요 날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는 순서가 이 날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날짜를 먼저 보시고, 요 날짜가 없으면 수납인의 날짜, 그렇죠? 뭐 그것도 없으면 영수일자의 날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뭐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금액은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금액 있죠? 요걸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자동차세 세액신고 납부서는요, FAT 2급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전산회계 2급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출 증빙이에요. 자, 어쨌든 이미 분계는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느냐 내용을 보시면 아래쪽에 좀 분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상품 배송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현금 납부. 자, 이거는 뭐 차변의 세금과 공과, 역시 뭐 판매비와 관리비. FAT 1급 2급은요 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원가회계가 FAT 1급엔 안 나오기 때문에 FAT 1급도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 뭐 500건대 800건대 전산의 1급처럼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출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하나 가 있는 거는 그냥 출금 전표 찍을 수 있죠. 세금과 공과 뭐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가신 다음에요. 날짜는 6월 30일. 자, 그리고 뭐 출금 이렇게 817 세금과 원가금 하시면 되겠고, 금액이 이제 43만 6천 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뭐 하나 뭐 여러분들께 선택 사항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놔두지 않고요. 요 적요를 뒤로 좀 빼기 위해서 컨트롤 이제 A를 눌러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요거를 이제 간편 입력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요거 있죠. 요거를 눌러서 밑에 분계가 보이도록 설정을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틀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요,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컨트롤 A 눌러서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간편 입력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눌러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도 처음에 이제 아마 프로그램 까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자, FAT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리뷰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튜토리얼 정도는 말씀을 드려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역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기업주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영화 입장권 현금으로 구입. 그냥 딱 분계 먼저 할게요. 인출금이고요. 돈이 얼마든 간에 현금이죠. 출금 전표 이따 찍을 거예요. 자, 날짜는 여기 있고요. 7월 15일. 금액은 여기 있죠. 18,000원. 그래서 18,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금 전표도 가능한데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 7월 15일 출금 인출금 338번이죠. 자, 그리고 18,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보니까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보면은 그냥 밑에 있는 평가 문제 안 읽어보고 그냥 보시면은 이거 복리후생비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내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제공할 도시락 카드로 결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리후생비로 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선 신한카드 날짜 금액은 72만 원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똑 떨어지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훈련비라고 딱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차변의 교육훈련비 뭐 어려운 게 있을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72만 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그죠? 채무기 때문에 미지급금 72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카드 거래처를 걸어야 되겠죠. 여기는 엄마 마음이 아니에요. 엄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신한카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7월 18일 되겠고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72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엄마 마음은 아니에요. 신한카드. 엄마 마음을 무시하고 그죠? 신한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끝. 다음으로 갈게요. 이 문제를 들어가면서 제가 썰을 하나 풀자면 41회 지금 42회죠. 41회 때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흑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전 영상 보시면은 막 TAT 1, 2급, 2급을 그때 올렸었는데 막 그랬어요. 투덜투덜했어요. 왜 칼라로 잘 내다가 왜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었냐, 왜 그러냐 막 그랬었는데, 또 이번에 42회 때 칼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면요 일단은 매출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매입과 매출거래 입력인데 재고자산의 매출거래 입력이 되겠습니다. 매출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은재패 씨, 뭐 거래자료 입력됐고요. 은재패 씨의 여성 지갑을 판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매출이죠. 그 다음에 8월 1일에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자기수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서 보시면 8월 5일 날 거래를 했고요. 총합계 금액 여기를 보시면 돼요. 뭐 밑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은재패 씨 여기 이제 거래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밑에다 살짝 이렇게 내놓고 분계를 좀 해보면요. 우선은 선수금을 먼저 조회하셔야 돼요. 8월 1일에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하러 돼 있으니까 조회를 먼저 한번 해보고 올게요. 자, 그럼 8월 1일 날로 가보시면 선수금 10만 원 걸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은재패 씨. 자, 다시 돌아오면 자, 우리가 분계를 할 수 있죠. 자,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자 보겠습니다. 우선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그죠?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 있죠? 1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 선수금이 있었어요. 아까 그죠? 선수금 상계해 줘야 됩니다. 얼마? 10만 원 있었죠. 자, 그다음에 거래처가 그쵸? 은재 펜시. 은재라고 할게요, 그냥.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얼마일까요? 90만 원이죠. 90만 원만큼 뭐예요? 그냥 현금으로. 네, 자기소표는 현금이죠.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겠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8월 5일 들어온 화면이고요.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상품 매출 100만 원. 그다음에 계약금 빼고는 나머지니까 은재 펜시였죠? 은재. 그럼 운재가 쳐져. 은재 펜시 10만 원. 나머지 금액은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끝. 그 보통 이게 넘기실 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감점이 아니고요. 또 뭐 설령 이렇게 거래처를 안 걸어도 되는 곳에 거래처를 거는 거에 대해서도 감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저는 선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또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먼저 선빵을 날려봤어요. 저건 평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 있잖아요. 요것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약속금 수치 거래인데요. 약속금 수치 거래라고 나오면 이건 바드러움이에요. 바드러움에 대한 문제다. 딱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그냥 무조건 약속금 수치 거래라고 하면 바드러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거래자 입력이라 되어 있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 이거 F3번 누르라는 얘기죠. 바드러움 현황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뭐 이거 쓰시면 되겠고, 유진 아울렛, 유진 아울렛에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수치했다.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수치했다면 여기서 바로 분개가 되죠.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 요거 1200. 요것만큼만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차변의 바드러움 1200. 그 다음에 거래처가 유진 아울렛 여기죠. 거래처는 유진 아울렛.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몇 가지 어음을 이제 입력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행일자는 뭐 요 날짜로 하시면 되겠고, 발행일자 동일하죠. 그 다음에 지급기일, 지급장소 요거 있죠. 지급기일은 이제 요걸 뭐라 하냐면 만기일이라래요. 만기일. 요거 이제 간혹가다 입력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신 분 계신데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음. 요거는 지급장소는 어음 지점명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충정로 지점이면 지점자 빼고 충정로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어음 번호가 20자리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서 한번 끊으시면 돼요. 020, 그 다음에 2020, 0817. 요게 이제 발행한 날짜거든요. 그 다음에 0022-4466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7일 일반 전표 입력한 화면이고요. 들어온 화면이고, 적요를 뒤로 빼는 데 대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해볼까요? 금액은 1200. 자, 차변의 바드러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유진 아울렛.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잘 들어보세요. 1200을 누릅니다. 엔터를 칩니다. 커서가 저기 딱 가죠. 저기서 F3번을 눌러주시면 어음창이 땅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죠. 6번 전자 하신 다음에, 자, 어음 번호를 열심히 치셔야 되는데요. 어음 번호를 쳐볼게요. 020, 그 다음에 2020, 0817 여기까지가 이제 0205 은행 코드고요. 2020, 0817은 날짜예요. 그죠? 0022446667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급은행 쪽은 F2번 누르셔서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유리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 그 다음에 지점은 충정로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기일자 명하였군요. 만기일자는 2020-1117 지급기일이 만기일자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 보관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건드릴 거 없고요. 전자 요거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음 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만기일, 지급기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충정로 골라주시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끝. 됐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이제 고용보험료 영수증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뭐 종종 뭐 산재보험료도 나오고 건강보험도 나오고 국민연금 나오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양식은 또 고용보험료라고 해놓고 양식은 건강장기요양, 뭐 연금 고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쓰는 양식이죠. 그래서 고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거래자료 입력 뭐 좋고요. 8월 급여 지급분 8월 25일 날 월급을 줬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납부기한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납부했다. 1번은 그냥 스토리텔링일 뿐이고요. 2번, 자 이게 좀 중요하죠. 12만 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 18만 원은 회사 부담분. 여기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 위에는 영수증을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 이렇게 땅땅땅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걸 보고 맞추시면 되는데, 자 한번 분개를 제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요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우선 잘 모르겠으면 돈 나간 거부터 찾으신 금액이라 되어 있으니까 9월 10일에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얼마? 30만 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은행.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만 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라는 말 있죠. 이게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등을 떼면 예수금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예요. 그러면 세금 떼고 나머지 비용 처리. 이거 얼마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예, 시키는 대로. 얘도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 18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9월 10일 전표 들어왔고요. 대변부터 갈까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농협은행, 농협은행, 그 다음에 3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 자, 커서로 이렇게 건너뛰잖아요. 이렇게 복사 안 되고 건너뛰는 방법이 종종 물어보시더라고. 그 화살표 모양의 커서 있죠. 키보드 숫자 키패드 키보드 숫자 키패드 옆에 있는 거. 그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로 옮겨갈 수 있어요. 예수금은 12만 원이었죠. 나머지가 복리후생비. 적어도 저 정도 속도보다 조금 느리시거나 저 정도 속도는 나오셔야 돼요. 입력할 때. 그 코드를 외우시면 더 좋고요. 뭐 저는 선생이니까요? 아니요. 합격하시려면 입력하는 데 대한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입력하는 연습. 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대손의 발생과 설정에 4점을 줬어요. 9월 23일 날짜고요. 매출처 짱구 상사가 아이고야 파산을 했대요. 파산하면은 이제 대손이란 말이 꼭 있는지 보세요. 대손이 났죠. 외상매출금 250만 원이 대손이 났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말면은 여러분들 일단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없죠. 자, 여기서 보통 문제가 좀 친절하면 옆에다 관련 계정을 조회하시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요 날짜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를 하시는데요. 뭘 찾냐 하면 대손 충당금을 찾으시는데요. 요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찾아라 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요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먼저 하고 나서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잠깐 놔두고 합계잔액 시산표 못 찾겠다. F10번 합계잔액 찾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9월 23일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여기 있죠. 충당금 91만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요 금액이에요. 요거. 자,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분개가 가능하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개를 잘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못 받는 거니까 일단 버려. 못 받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짱구 상사. 거래처는 짱구 상사. 그 다음에 모아놓은 게 있었죠. 대손 충당금. 내가 이럴 줄 알고 모아놓은 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91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상식인데 여러분들 외상매출금 코드 혹시 몇 번인지 아세요? 108번이에요. 얘 몇 번인지 아세요? 109번이요. 이게 사실 정기분재문제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긴 한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나머지 금액은 사실 계산을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들 계산 실력을. 그래서 대손 삼각비 판 이렇게 해놓으시면, 물론 이제 159만 원이긴 한데 어차피 순서 입력할 때 순서를 1번, 2번, 3번으로 놓으면 이거 자동 계산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뭐 시간을 끌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프로그램을 적정선에서 자동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 좋다.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확인했으니까 9월 23일 대변에 외상매출금 못 받는 거죠? 짱구 상사. 아이고, 짱구 상사가 왜 그랬을까? 250만 원. 차변에 109번 쿨하게. 이게 전산회계랑은 틀려서요. 대손 치면은 뭐 우수수 나와요. 뭔 줄 알아, 그지? 차감 평가 계정 다음 번호 알겠죠? 그다음에 91만 원. 나머지가 대손 삼각비 159만 원. 그게요. 일단 여기까지 오면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차액 있잖아요. 마이너스.
이 금액이 이제 위에다가 올려서 입력해야 될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59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차평균 딱 맞죠? 끝. 다음 넘어갈게요. 자, 8번 통장 4분에 의한 거래입력인데요. 역시 쭉 나오는데 소현상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 그리고 계약금 10%. 근데 사실 이제 25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10%라는 게 의미는 없어요. 소현상사한테 내가 보낸 거죠. 어디서? 농협통장에서.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실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5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25만 원에 10%를 또 곱해서 2만 5천 원에다가 틀렸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뭔가 헷갈릴 때는 돈 들어오고 나간 것부터 먼저.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깔끔해지죠. 대변에, 아이고 얘 왜 이 색깔이 나오냐?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자, 대변에 보통 예금. 잘 모를 때는 돈 들어오고 나간 것부터 25만 원에 가지고요. 거래처는 농협. 그죠? 그다음에 차변에 뭐 하면 돼요? 네, 선급금이죠. 선급금. 뭐 같은 금액 25만 원. 2만 5천 원 아니에요. 얘가 소현상사.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11월 10일 날짜고요. 차변부터 갈까요? 차변에 선급금 소현상사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은행. 좋아요. 25만 원.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다음 갈게요. 자, 흔히 볼 수 있는 광랜 모바일 명세서 인터넷 사용 영수 중이네요. 자, 볼게요. 11월 20일 뭐 날짜를 딱 줬어요. 뭐 물론 통장에서 이체된 날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날짜를 줬으니까 정말 해자 같은 문제죠. 10월분 사무실 인터넷 요금, 이거 통신비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야, 쉽다. 찾으신 금액 45,500원. 네, 이게 답니다. 위에는 뭐 명세서는 여벌로 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분개를 해볼게요. 차변에 뭐예요?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걸로 하세요. 그냥 45,500원. 대변에 보통예금, 그죠? 45,500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는 농협은행이에요. 됐습니다. 끝.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11월 20일이고요. 차변의 통신비, 그다음에 금액은 45,500원. 대변의 보통예금 농협은행이죠. 농협은행 45,500원.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요금 영수증이죠.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이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찍어주면 이게 이제 수도광열비, 전력비라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안 보시고 수도광열비라고 했는데 부분 점수 없을까요? 또 뭐 뭐 이거 맞출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애누리 없어요. 예. 한 번은 FAT 2급이었나 1급이었나 했는데 저 전력비 계정 회계 처리할 것이란 말을 안 적어서 문제 오류로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회계 기준이. 그러니까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좀 알고 계세요. FAT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 전기요금을 전력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전력비를 안 쓰고 그냥 수도광열비라고 그냥 하고 있어요. 사무직 관리부서의 본사나. 근데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전력비라고 지금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800번 때든 500번 때든 다 전력비가 맞는데 바뀐 거를 이제 세무사회는 조금 이제 뭐 그냥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이미 실무에선 다 수도광열비란 말 안 쓰고요. 전력비라고 쓰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력비가 원래 원칙입니다. 이제 바뀐 걸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도광열비 이제 안 씁니다, 거의.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세무사회는 또 수도광열비로 답을 하니까 이건 좀 양쪽 자격시험팀에서 하나로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애들 헷갈리니까 어느 쪽에서 수도광열비, 어느 쪽에서 전력비 그러면 헷갈리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고, 영업부 사무실에 10월분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될 날짜와 뭐 금액 뭐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되는데, 우선 청구요금 16만 원 이걸 보셔도 되고요. 일단 뭐 이게 제일 정확해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또는 뭐 청구금액 여기 요걸 보셔도 상관없고요. 납기일은 요 날이죠. 11월 27일 날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날짜들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또 FAT 1급에서 출제될 때랑 FAT 2급에서 출제될 때가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출금하고요. 전력비, 차변의 전력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죠. 금액은 얼마예요? 16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날짜 11월 7일이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네. 끝.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표를 수정하는 문제 두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이렇게 4점짜리가 두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입력보다 이거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냥 들어가서 없으면 추가 입력하고 뭐 잘못된 건 삭제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거래처 방문 사용한 음료를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이거 접대비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날짜 9월 14일 금액은 1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4일 일반 전표 입력 이거 조회한 화면인데 이거 뭐야? 접대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문제 다시 보면은 여기 매출거래처 방문에 사용할 음료 현금 구입. 그럼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금액은 16,000원, 날짜는 9월 14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좋은데 얘만 잘못됐네요. 그죠? 얘가 잘못됐으면요. 그럼 바꿔요. 이렇게 접대비 계정 과목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전표 누락이라고 아직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전표 누락이니까 추가로 입력하면 돼요. 누락된 거래 입력하라고 밑에 나와 있죠.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수취한 영수증이다. 출장 경비는 당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런 뭐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비 유통비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계정 과목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자, 날짜를 찾아봅시다. 11월 25일. 그죠? 금액은 얼마죠? 요거죠? 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 8,500원. 이거 출금 전표 찍어도 되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자, 바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11월 25일이라 돼 있죠? 출금 여비교통비 얼마? 8,500원. 끝.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 결산. 역시 정보 회계 정보 수정, 전표 수정 전표 수정과 마찬가지로 앞서 풀었던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4점 배점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 근데 1번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문제가 뭘 말하는지 저는 이제 아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셨었던 이런 좀 작은 새로운 시도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 체감 난이도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결산 정리분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할 것. 우리가 미결산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 미결산 비만계정 임시계정 표시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가지금과 가수금은 다 원인을 밝혀서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출제가 되겠습니다. 또 친절하게 주제를 주죠. 수동결산인 무조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입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가수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주기법에 대한 1개월분 임대료 금액, 임대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소매가 주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렇죠. 영업의 수익으로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참 갈 길이 많죠. 자, 우선은 가수금을 확인해야 돼요. 가수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전표를 유추하는 방법. 또 하나는 거래처 원장. 저는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하길래 그냥 거래처 원장을 한번 조회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들어가셔서요. 학계장일산표 제일 만만하죠. 뭐 학계장일산표 들어가셔서 엔터 치고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가수금을 한번 찾아봐요. 그럼 딱 100만 원 보이죠?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더블 클릭. 그러면 분계가 나옵니다. 이영서라는 코드가 걸린, 그죠? 이영서가 입금을 했는데 그게 누구 건지 몰랐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주김밥 사장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가수금 이거를 없애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바로 분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수금에 대한 원인을 찾았잖아요. 성주김밥 임대료. 그러면 요거 100만 원 이영서 거래처 요걸 반영을 해서 걸었으니까 걸어줘야 되겠죠. 똑같이 이영서 이렇게 하시고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이따 입력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이제 특이사항인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품 매입하고 상품 매출하는 도소매 업종이 FAT 1, 2급의 이제 주 업종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대료는 그쵸,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별 얘기가 없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창 닫고 바로 입력을 해보면 12월 31일 차변의 가수금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이 영서는 이제 없애주셔야 되고 100만 원. 대변이 이게 뭐였다? 임대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임대료가 딱 하나 나와요. 이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임대료 그리고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끝.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 여기 메뉴 이름이고요. 우리가 하는 게 자동 결산이 항상 AT는 사이좋게 1번은 수동 결산, 2번은 자동 결산 이렇게 사이좋게 한 문제씩 그것도 배점이 좀 넓게 높게 나와요.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 3점짜리 문제로 한 4, 5개 내죠. 근데 얘는 딱 2개만 내요. 자, 기말 현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0만 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50만 원. 요거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결산자료 입력은 여기 있어요. 못 찾겠으면 F10번 눌러서 찾으면 되겠죠. 들어간 다음에 엔터를 2번 꽝꽝 쳐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줘요. 그 다음 잘 들어봐요. 컨트롤 F 눌러서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자산의 이름을 쳐요. 그냥 건물 이렇게 치시면 돼요. 뻥 하고 들어가면 보시면 여기 건물하고 치니까 감가상각비에다 커서를 주죠. 여기다 치시면 돼요. 그냥 얼마예요? 얼마라고? 1,000만 원. 밑에 자, 차량 운반고 아니죠. 차량 운반 감가상각 안 해요. 지금 보니까 비품 150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겠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입력하셨으면 F3번 전표 추가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엔터 치시고 나오시면 자, 입력해야 될 건 다 완료하셨습니다. 끝. 자, 이제 마지막 회계정보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려 12점이나 배점을 주는 4점짜리 점수를 아주 주워 먹을 수 있는, 또 이게 전산회계랑 다른 점은요, 이렇게 타이틀을 다 주죠. 어디서 뭘 조회해야 하세요, 어디서 뭘 조회해야 하세요, 이렇게 타이틀을 다 주기 때문에 정말 쉬워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1일 자금 명세 경리일보 3월 31일 내용으로 틀린 거,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건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일 자금 명세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를 3월 31일 그리고 전체를 찍으면 헐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보통예금 물어봤죠. 보통예금 물어볼게요. 보통예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2번 보통예금 눌러줘요. 맞는지. 그리고 당일 잔액 요걸 보시면 돼요. 요게 보통예금 당일 잔액인데 금액이 다르죠.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당자예금이 답이긴 한데 맞아요. 여기 마우스로 당자예금 이렇게 딱 눌러주면 당일 잔액 여기 나오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 또 뭐 있죠? 받으러옴 단기차입금 연달아 한번 볼게요. 틀리긴 한데 받으러옴. 자, 당일 잔액 3,060만 원인데 우리 교재에는 500만 원 돼 있죠. 문제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여기서 당일 잔액 이걸 보셔야 돼요. 총대출액 아니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보니까 5천만 원 되는데 얘는 1,000만 원밖에 없잖아. 틀렸지.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쉬울 수가. 하나씩 찾으면 돼요. 건별로. 자, 두 번째 총계정원장 조회. 뭐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상반기에 복리후생비 금액이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죠. 가장 많이 발생된 월과 가장 적게 발생된 월을 물어버려요. 한번 가볼게요. 자, 총계정원장 여기 있어요. 아니면 F10번 누르고 찾으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죠. 811번이 복리후생비인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여기서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되어진 복리후생비 중에서 차변 가장 많이 발생된 월은 2월이 제일 많이 발생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 다음 가장 적게 발생된 월은 어디죠? 3월이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된 월은 2월, 가장 적게 발생된 월은 3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월, 3월. 자, 그러면 정답은 2월, 3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 좋아요. 자, 마지막 3번.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이자 비용 중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금액. 자, 요건 조금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를 봐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단위 시산표보다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계정별 원장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 조회를 한번 가보면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가 볼게요. 자,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서요. 이자 비용을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자 비용 엔터 이렇게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유가 나오는데요. 자, 체크펜을 좀 쳐볼게요. 장기 차입금이자, 얘는 단기 차입금이자니까 패스. 장기 차입금이자, 장기 차입금이자,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이자, 장기 차입금이자.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부분들 있죠. 고기만 일단 아이고 많이 잠깐만요. 여기만 일단은 요 부분이죠. 여기서 요거 그다음에 요것들 그죠? 그러면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잔액은 일단 보지 마시고 잔액은 필요 없어요. 여기 차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체 누계가 90만 6천 원이잖아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전체 누계가 90만 6천 원, 즉 90만 6천 원이 전체 이자 비용인데 이 중에서 이것만 빼면 되잖아요. 25만 1천 원만 단기 차입금이고 나머지는 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65만 5천 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찾는 요령도 있어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 혹시나 뭐 시험 전에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지금 이제 42회죠. 42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린 리뷰이긴 한데 43회나 44회 뭐 이후에 회차를 준비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걸 미래 시점에 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또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방법 잘 좀 숙지해 놓으셨다가 실전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걸 갖다가요. 이렇게 답안 수록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실무 문제 이렇게 다 답을 찍으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풀어서 USB 저장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FAT 2급이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드려 봤고요. 뭐 FAT 1급부터는 얄짤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에 관련되어 있는 이번 FAT 2급의 난이도에 대한 총평은 일단 이론은 제가 좀 비교적 쉽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실무 또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가수급 문제 조금 그거 어려웠죠, 그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풀었던 요 문제 조금 어렵고 분명히 난이도 조정은 상중하로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문제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뭐 기존의 틀을 조금 벗어났지만 새로운 형태의 문제 출제도 있었고 그냥 바드러움 수치 같이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 물론 대손 문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없어서 그 충당금 조회해라는 그런 말이 없어서 좀 낚이는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뭐 어려운 건 빼놓고서는 전반적으로 쉬웠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학생들한테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는 게 평소에 쉬운 것까지도 말장난으로 되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42회 지난 8월 15일 날 기출이 되었던 42회죠. 참 42회 FAT 2급 기출문제 리뷰를 모두 다 완료했고요. 아마 저는 뭐 테마학습이나 다른 또 강의로 여러분들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광고 봐주시는 것만큼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